안녕하세요. 호수낚시 2편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편에서 간단하게 요약을 드린 것을 실제적으로 채비하는 거와 실제적으로 하는 방법을 보여드립니다. 단, 물에서 하는 것은 현장 실기로 직접 가서 낚싯대를 하면서 다루겠습니다. 여기서는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것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시간에 필요한 다양한 것들을 준비해 봤습니다. 이 중에서 선택해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우선 위에서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낚싯대는 제가 아까 설명드렸지만 오늘은 2.9칸대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2.5칸대보다 2.9칸대가 더 수심이 깊은 곳에서는 달되고 있었고, 그리고 중류권 2m권에 가더라도 2.9칸대가 좀 더 손맛도 좋고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는 3m권에서 했습니다. 오늘 2.9칸대로 3m권에서 호수낚시를 실습을 보여드릴 겁니다. 오늘은 촬영은 오늘 하지만은 3편에서 보여드립니다. 자, 우선 낚싯대는 이렇게 쓰고 어떤 낚싯대를 쓰는 게 좋은가? 줄이 모든 것을 약하게 사용하는 낚싯대는 경지를 사용하시면 안 좋습니다. 중경대가 오히려 좋습니다. 중경대급의 허리가 힘이 중간에서 받치는 그런 낚싯대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것도 지금 중경급보다는 좀 경질에 속하지만은 좀 튕기는 현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찌가 워낙 가볍기 때문에 튕기는 게 나옵니다. 수심 깊은 데서는 덜한데 낮은 데서는 더 그렇습니다. 그러면 좀 엉킴이 생긴다거나 이런 불편한 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구대 약간 중경대급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구대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구대 끝에는 줄을 이렇게 연결을 하시는데 저는 이게 원래 매있던 줄이라서 그냥 사용을 한 것이고 좋은 줄이라서 오늘은 제가 늘 비싸지도 않으면서 줄도 좋으면서 이 줄 제가 권장드립니다. 괜찮습니다. 물론 좋은 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가격 대비 만족도가 높은 줄이 어느 것일까에 대해서는 이 줄이 상당히 좋다라고 저는 그동안 사용하면서 결론을 내서 저는 이것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2호 줄로 사용을 합니다. 이거는 약간의 코팅 줄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무게가 있습니다. 다음에 줄을 그걸로 매시고, 매실 때 매시는 요령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쉽게 매십시오. 줄을 이 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클로즈업 좀 해주실까요? 줄을 이렇게 잡고 당깁니다. 두 개, 매디 안 맵니다. 매디 안 매고 두 개 중에서 한 개를 조금 크게 합니다. 손가락을 놓아야 되니까 거기 감겨야 되는 줄입니다. 여기가 잘라진 줄 쪽이에요. 당기십시오. 하나, 둘, 셋, 넷 하시고 다시 돌리는 5번째 여기 들어가서 옆에 고리에 갖다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됩니다. 보여주실까요? 이렇게 됩니다. 복잡하게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요거를 초리실에다 넣고 집어넣고 초리실을 한 번, 2번 뺍니다. 한 번, 2번 빼고 초리실을 잡고 통상 매듯이 잡아당기면 현재와 같이 매집니다. 그리고 끝을 잘라버립니다. 이렇게. 보통 우리가 줄을 다시 풀러 쓰는 방법 해가지고 고리를 만들고 하는데요. 가는 줄은 그렇게 하시면요. 자칫 잘못하면 좀 굵은 줄은 풀러집니다. 가는 줄도 그런데 굵은 줄은 더 심합니다. 그거는 중축 낚시와 같이 일본식 낚시 기법에서 줄을 자주 교체해 주는 사람들, 가는 줄을 쓸 때 교체해 주지 않으면 인장강도에 문제가 생길 때 그런 식으로 해서 한 번 쓰고 버리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만은 우리 바닥 낚시에서는 2호줄 정도는 수에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냥 바로 매듭으로 매버리시면 됩니다. 단 무매듭으로 맵니다. 절대로 풀러지는 일 없고요. 끌어지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줄을 매신 다음에 낚싯대 길이만큼 끝을 맞추시고, 줄을 여기다 끝에다 맞추시고, 자릅니다. 자르고 나면 줄이 이제 보통의 경우보다는 약간 길겠죠? 봉추의 길이만큼, 요 길이, 봉 길이만큼, 대략적으로 이 길이만큼을 잘라냅니다. 봉 길이만큼을 잘라내고, 여기다가 줄을 꽈배기로 넣어서, 자른 줄을 집어넣고 꽈배기를 돌립니다. 물론 이제 그 유동고무라든지 멈춘 고무는 다 이미 들어간 상태고, 홀더를 넣고 싶으시면 홀더 다 집어넣은 상태에서 여기서 꽈배기랍니다. 이렇게 돌리면, 봉을 잡고 돌리면 꽈배기가 됩니다. 그럼 그거를 그 밑에 고리 사이로 줄을 집어넣고 다시 반대쪽으로 고리가 생긴 데다 잡아 뺍니다. 그리고 살짝 당겨주고 당기시면 무매듭 꽈배기 매듭법이 됩니다. 절대 안 끊어지고 매듭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이 채비의 연결은 완벽하게 연결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찌를 맞춰야 되는데 바늘 없이 찌를 맞출 때 바로 지금 국내에서 나온 것 중에는 성동에서 나온 이것이 가장 좋고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성동 것이 가장 좋고 정교하고 끈끈이도 접착력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주로 권장을 드리고, 그 끈끈이 있는 편동추를 2cm 정도 자르셔서 오늘 사용할 봉추입니다. 노란색 봉투에 들은 작은 추의 봉추입니다. 밑을 잡으시고 이렇게 빼서 밑을 잡으시고 봉 하나를 잡고 당기면 그냥 빠집니다. 2개씩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를 빼시고 다시 밀어 놓으셔서 보관하시면 됩니다. 이 봉추를 특수철로 만들었기 때문에요, 이렇게 탄성이 좋습니다. 이 굵기가 0.4mm입니다. 상당히 가는 거죠. 0.4니까요. 4mm죠. 0.4mm. 엄청 가늡니다. 최고로 더 이상의 강선을 가늘게 만들지는 않는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 강선을 다시 이렇게 더 열 처리를 해서 강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일반 철 같으면 그냥 촉촉 휘어버리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편동추 2cm, 1cm, 2cm라 하면 손가락 한마디 정도, 그거 보통 2cm 정도 됩니다. 1.7 정도 되는데요. 한마디에서 좀 더 길게 2cm 정도를 잘라서 뭐 여유있게 잘라 놓으셔도 됩니다. 편납을 2cm 정도 잘라서 가위 끝이나 그다 대고 누릅니다. 끝에만 이렇게 살짝 눌러줍니다. 그러면 접히죠. 그 접힌 거를 봉에다 대고 이 봉에다가 걸칩니다. 이렇게 걸쳐지겠죠. 그럼 누릅니다. 누른 다음에 손톱을 대고 당겨줍니다. 이렇게 눌러서 당겨주시고 살짝 반 바퀴 정도 돌립니다. 반 바퀴 돌린 다음에 또 당기고 다 당긴 다음에 또 반 당깁니다. 그 상태에서 한 바퀴 이상 돌아가면은 놓고 그대로 감으시면 이쁘게 감깁니다. 쉽고 이쁘게 감깁니다. 이렇게 감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감긴 것을 이제 찌를 맞추실 때, 이 찌와 맞추실 때 무게를 조절해 주십니다. 이렇게 살짝 손톱으로 베껴서 잘라야 하는 거를 모서리부터 조금씩 잘라냅니다. 한쪽 모서리를 이렇게, 또 무거우면 반대편 모서리를 이렇게, 그러면 하사계급장 같이 이렇게 생깁니다. 이렇게 하면서 찌를 잘라주고 다시 원위치에서 감아주고
찌를 맞추는데 어디다 맞추냐? 찌 끝 맞추고 찌가 살포시 들어가게. 실제로 그렇다면 요게 물수평이라면 이렇게 놓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살짝 들어가는 듯, 아 이거 무거운 거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맞추시면 됩니다. 왜? 그건 자르면 되니까요. 편추는 그게 편리하니까요. 아주 이쁘게 말린 편추를 다시 벗겨서 아까 같이 삼각형으로 깎습니다. 하사, 중사, 상사식으로 깎아 들어가면 됩니다. 조금씩 조금씩 깎으면은 미세 조절이 가능합니다. 자, 이 상태로 이렇게 해서 찌 끝에 맞춰놓고 수심은 한마디에다 맞추는 거죠. 그거는 실제 현장 실습에서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낚싯대를 흔들어서 요 한마디가 딱 되면 세팅이 잘 된 겁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약간 무거워집니다. 그땐 조금 더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그거는 수온이 있기 때문에 수온이 내려가는 시기에 1시간 정도 되면 부력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때 약간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더 붙이는 것이 아니라 저수온기에는 잘라주는 겁니다. 찌가 수축이 됩니다. 하절기에는 반대겠죠? 찌가 팽창이 됩니다. 가절기엔 붙여줘야 되고 동절기엔 1시간 정도 지나면 깎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가볍게 맞추면은 그런 동절기에 가볍게 맞추면 둥둥 뜰 수 있는 영향이 있습니다. 하절기는 특히 더 그렇고. 그래서 요렇게 찌가 이렇게 해서 이제 바늘을 답니다. 바늘을 수심이 맞춰졌으면 바늘을 닫는데, 바늘을 제가 가장 권장해 드리는 보편적이고 같이 사용하는데 가치가 높은, 가격 대비 효율이 좋은 그런 바늘. 물론 소비자가 싼 거는 아닙니다. 3,000원이기 때문에 싼 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바늘, 알바늘만도 10개 넣으면 3,000원짜리도 있습니다. 이거는 묶어진 합사, 일합사에 5호 바늘이 묶여 있습니다. 상당히 제가 권장드리는 제품입니다. 이 바늘 사용하시는 요 정도 솜을 벗겨서 상품은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단으로 바늘을 놓지만 우리는 쓰기 좋게 해야 됩니다. 뒤에 뚜껑을 열고 안에 있는 바늘을 꺼냅니다. 이렇게 꺼내고 이걸 뒤집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되죠. 집어넣습니다. 서랍 속에다가 싹 집어넣다가 내가 필요할 때 잡아 뺍니다. 그리고 바늘만 이렇게 잡고 끝에 거부터 하면 찌그러듭니다. 가운데 거부터 뽑아 쓰십시오. 요 가운데 있는 바늘을 잡고 밑을 다 누릅니다. 통째로 누르고 당깁니다. 그럼 바늘만 쏙 빠져나옵니다. 깨끗하죠? 이 상태에서 바늘을 다시 밀어 넣습니다. 그리고 다시 뚜껑을 닫습니다. 이러면 항상 새거 같이 사용하십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바늘의 목줄은 요즘은 10cm로 나옵니다. 이유는 잘라서 쓸 사람과 다 쓸 사람을 공동으로 만족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잡고 손가락 3마디는 7cm로 추정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의 사람 3마디 7cm로 추정을 하기 때문에 3마디에 7cm, 2마디면 5cm입니다. 그래서 바늘 귀에서 목줄까지 보통은 이 앞에 꺾여진 요 길이가 5cm입니다. 꺾여진 게 보통 5에서 6cm 정도. 네, 통상적으로 5cm를 쓰기 때문에 이렇게 대고 고개적인 5에서 6cm 지점에다가 매디를 하나 맵니다. 더 길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누르고 손가락으로 누르고 이렇게 손가락으로 바늘을 누르고 당겨보죠. 이렇게 당기면서 길이를 조절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지금 6cm에 조금 못 미치게 묶었습니다. 이유는 한번 접히기 때문에 5cm 목줄은 5.5 정도를 묶어야만이 5cm가 됩니다. 뒤에를 당겨주고 나서 뒤를 잘라줍니다.
약간 꼬리를 남깁니다. 이 상태에서 바늘을 집어넣고 뒷꽁지를 집어넣은 다음에 매디를 이렇게 당겨서 한 바퀴 비틀고 그 비틀어서 생긴 고리에다가 매듭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반대천을 이렇게 잡고 살며시 당기면서 놓습니다. 그러면 딱 마디에 가서 걸립니다. 이렇게 됩니다. 절대 안 풀어지고 절대 풀어지지 않고 아주 마디도 깔끔하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쁘죠? 이거 고기 이걸로 오늘 승부 볼 겁니다. 이거 묶은 걸로 오늘 사용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채비가 완성이 됐습니다. 채찌 맞춤은 현장에서 배우시도록 하고 다시 아까 구두른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미끼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미끼 아무거나 쓰셔도 됩니다. 글루텐만 쓰셔도 됩니다. 하지만 글루텐만 사용하시면은 미끼가 집어력이 없습니다. 고기를 많이 모아놨을 땐 상관이 없는데 두 바늘일 때 하나는 글루텐, 하나는 집어밥 쓰셔도 됩니다. 근데 혼합해서 쓰실 때 내가 아예 밥을 하나를 만들어서 혼합해서 하나는 미끼밥, 하나 집어밥이라고 얘기해 드렸죠. 늘 그거 미끼 운영술은 333 기법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3 처음에 좀 크게 3번, 3 두 번째 유인에서 집어당기는 하나는 크게, 하나는 중간 정도 3번, 미끼 단계 세 번째 3 하나는 중간 집어때 달았던 작은 밥의 형태와 하나는 미끼밥의 콩알 형태의 밥을 달아줍니다. 그런 형식으로 이용을 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형식에 맞도록 밥을 개어줘야죠. 글루텐만 썼을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다 형성이 되질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조합하는 방법을 썼습니다. 통상적으로 제가 많이 권장해 드리는 걸 동전기에 우리가 젤루다가 없었을 때 젤루다에 들어가는 성분 중에 이 슈퍼플러스에 그 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젤루다를 넣지 않았을 때 이용하는 방법은 알파경과 슈퍼플러스를 이용하는 방식을 썼습니다. 그리고 후천 방식으로 파워펠렛 또는 에코2 새우 오븐을 쓰는 방법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 방법들은 좀 더 다른 방법과 병행해서 쓰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면 충분합니다. 이때 젤루다를 이용해서 재시면 되겠죠. 오늘은 그거와 다른 형태의 밥을 개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는 알파경, 속성, 동절기에는 이 알파경만한 게 없습니다. 상당히 좋습니다. 이 알파경과 어분 글루텐, 이것도 어분이고 이것도 어분이죠. 이것도 글루텐이고 이것도 글루텐입니다. 글루텐의 종류가 다릅니다. 요거는 약간 질긴 글루텐이고 약간 부드러운 글루텐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속성과 이건 속성이고 이거는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두 개가 조합이 돼서 만들어지는 글루텐형 미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의 미끼냐는 앞에 쓰는 글루텐형 미끼, 글루텐형 미끼, 집어형 미끼, 미끼형 집어제 이런 식으로 용어를 씁니다. 네. 요거는 탁월한 미끼 능력이 있지만 조금 뻣뻣한 기질이 있고 어분이 많이 들어가 있고 요거는 순수하게 감자 프레이크와 그리고 글루텐 종류를 다른 글루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를 조합해서 젤루다를 통해서 떡밥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 침지시켜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거를 오늘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두 개의 떡밥을 1대1로 조합을 하겠습니다. 우선
많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100cc의 물만 하겠습니다. 한 컵을 넣고 어분 글루텐, 이 어분 글루텐은 에코2의 새우 어분이 주성분이 됩니다. 똑같이 1컵을 넣습니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프레이크, 감자 프레이크는 입도가 큽니다. 여기 알파경은 입도가 작습니다. 두 개를 붓고 잘 조합을 합니다. 손에 묻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고기도 손맛을 따라갑니다. 좋아하니까 다 조합이 됐습니다. 이 상태에는 요거를 두 개를 놓기 때문에 이걸로 두 개가 들어갔죠. 하나하나 두 개가 들어갔습니다. 이 물은 여기에 물에 필요한 양은 1.2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양은 0.75입니다. 그럼 두 개를 합하면 1.75가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1.8을 넣겠습니다. 우선 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젤르다 10cc를 노란 속뚜껑이 있습니다. 노란 속뚜껑만 채우면 10cc입니다. 뭐 정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약입니다. 약 그렇게 쓰십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냄새가 좀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 때문에 만들어낸 바닐라 젤루다입니다. 요 빨간 거는 요거는 딸기 젤루입니다. 딸기 향 젤루다입니다. 딸기 향이 들어있는 젤루다고 빨간색으로 그걸 포장을 했고, 요거는 바닐라가 들어있는데 노란색으로 코팅을 했습니다. 넣고, 요거는 오리지널입니다. 어떤 걸 사용하셔도 결과는 같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쓰기 편하신 걸 선택하시라고 저희가 불편하더라도 이렇게 세 가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되고요. 상당히 요즘 사용하신 분들의 칭찬이 좋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항상 쓰시고는 뚜껑을 꼭 닫아주세요.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젤루다 10cc를 넣었으니까 물을 한 컵을 넣습니다. 여기다 물을 채웁니다. 뭐 요거 다 채우면 185cc인데 10cc가 이미 들어갔으니까 175가 들어가겠죠. 그럼 조금 어떤 분은 그 5% 넘는데요 라고 얘기하시는데 5% 넘어도 큰일 나지 않습니다. 꼭 노란 걸 넣으면 오란씨 같습니다. 냄새도 오란씨 냄새가 나요. 이건 발효액입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180cc의 물은 190 정도에 되는 물은 이제 185 정도에 되는 물이죠. 이제 여기다 이 물을 편의상 큰 통에다 넣겠습니다. 그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기에다 했고요. 큰 통에다 넣겠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뭐 물 좀 더 넣으셔도 됩니다. 5% 만들어서. 이거는 고기가 먹어야 하는 시간 동안 계속 맛을 발휘하는 거기 때문에 5%를 비슷하게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높게 측정하지 마십시오. 아까 이거 1.8 정도를 넣는다 했습니다. 한 컵을 넣겠습니다. 두 컵이 들어갔기 때문에 한 컵 넣고 185cc죠. 딱 맞아요. 자, 1.8 정도 들어갔어요. 조금 남죠. 그러니까 185니까 조금 남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젓가락 같은 걸로 이제 이 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질컥하니까 그냥 대강 하셔도 되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물을 빨아 먹으면서 이게 이제 조금 돼지게 됩니다. 지금은 진 편에 속하지만 이제 여기서부터 글루텐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1분 이상 경과가 되면 글루텐이 되기 때문에 형성이 되기 때문에
계속 공기를 먹입니다. 뒤집어 엎으면서 계속 공기를 먹입니다. 이걸 글루텐을 늘어지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실같이 막 이제 엉킵니다. 조금 지나면은 물을 어분이나 기타의 물질들이 먹으면서 이제 거미줄 같은 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망상구조라고 얘기하는 그 글루텐이 활성화된 겁니다. 알파경이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진행되는 겁니다. 알파경의 효과는 동절기의 저수원에서도 속성의 역할을 합니다. 글루텐이 특수한 글루텐을 만들어서 놓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점점 이렇게 늘어지죠. 이게 공기를 넣는 겁니다. 그럼 왜 공기를 넣냐? 동절기에는 바늘의 무게도 물고기가 이물감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바늘을 낮춰 쓰기 때문에 바늘이 무게 없게 작게 쓰는 거 못지않게 밥도 바람을 집어넣어서 공기를 집어넣어서 계속 이렇게 오면은 밥 자체가 공기를 머금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자, 이젠 거의 완성이 돼 갑니다. 보십시오. 거미줄 같이 찍찍 늘어지죠. 이렇게. 이거 기술입니다. 이거 잘 계시면은 괜히 기분이 좋습니다. 맛있는 밥을 만들어서 고기들에게 주니까 고기가 잘 먹겠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잘 먹어요. 이렇게 만들어주면요, 잘 먹습니다. 자, 이거 이제 완성이 된 겁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늘어지는 밥이 되죠.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쓰느냐. 미끼를 다는 게 또 하이라이트입니다. 아주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된 밥을 한쪽으로 살살 긁어서 누르지 마시고 공기를 먹인 상태로 놔둡니다. 완성이 된 거죠. 보시죠. 완성됐습니다.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 밥을 이제 바늘에다 달아주시는 요령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가시면은 편집할 수 있는 각도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늘을 두 개를 잡으시고 1단계 333입니다. 자, 왼손으로 밥을 잡고 오른손으로 바늘을 잡습니다. 이 상태에서 자, 밥이 이렇게 늘어졌죠. 늘어진 밥을 손으로 자연스럽게 짚습니다. 초기입니다. 1단계입니다. 밥을 적당한 크기로 만들어서 얼핏 보면 대추알 많았죠. 요즘 대추는 뭐 엄청 큰 것도 있습니다. 뭐 사과 대추라 그러는 것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옛날 대추 기준의 대추 크기 많아집니다. 마른 대추 크기 많아지면 바늘을 갖다 대고 잡아당깁니다. 이렇게. 밖으로 잡아당기면 이렇게 걸립니다. 이 상태에서 위에만 이렇게 눌러줍니다. 이렇게 눌러줍니다. 이 안에는 공기를 머금고 있기 때문에요. 굉장히 가볍습니다. 미끼가. 두 번째, 똑같이 333에서 처음이기 때문에 한 번만 살짝 돌려서 누른 다음에 다시 바늘을 묻어서 잡아당깁니다. 그러면 다시 걸리죠. 이걸 다시 또 똑같이 밑으로 눌러서 이렇게 위에를 눌러줍니다. 이렇게 되죠. 이 형태가 됩니다. 자, 그럼 이게 어떻게 풀어지나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333에서 1입니다. 유인 단계입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집어넣습니다. 자, 보십시오. 풀어지는 거 보시죠? 엄청 풀어지죠? 하늘하늘 하면서 살살 흔들어도 풀어집니다. 살살 풀어집니다. 자, 보십시오. 춤을 추듯이 이렇게 가벼워집니다. 고기 안 따라올 수 없습니다. 중간에 있는 고기들 막 쫓아 들어옵니다. 이거 툭툭툭툭 치면 이게 먹히면서 이게 결국은 빨리다가 나중에 고기가 세게 빨면은 밑에 이렇게 조금이 달려서 들어갑니다. 이게 하늘하늘 거리죠. 끝까지 매달려 있죠. 이 떡밥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걸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이거요, 진짜 죽여줍니다. 요거 3번 들어가면요, 바로 입질 따라 들어옵니다. 근데 이미 밥이 거의 다 풀어진 상태로 바닥에 들어가기 때문에, 바닥에 들어가면 거의 이거 밑에나 조금 남습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입질이 나빠집니다. 그럼 1분 정도 지난 다음에 꺼내십시오. 또 꺼내십시오. 이미 밥은 지 역할을 다 한 거니까요. 다시 밥을 찝고 3번은 초기에는 1분에서 2분 사이에 하십니다. 이렇게 대추만하게 처음에 잡아서 살살살살 누른 다음에 바늘을 집어넣고 당겨서, 걸렸죠? 중앙에 이렇게 손끝으로 귀를 눌러줍니다. 아까 보셨죠? 마지막에 달려있는 거. 다시 보십시오. 대강 내 손 끝으로 떡밥을 잡아서 밥을 누르지 않고 살살살살 돌려서 바늘을 집어넣고 걸어줍니다. 이렇게 걸면은 매달리죠, 밥이. 요거 새로 단 건데요, 요거요. 자, 요걸 다시 밑으로 마무리를 지면서 위를 눌러줍니다. 자, 보십시오. 이렇게 됩니다. 물로 들어가겠습니다. 보통 이거 물 들어가려면 5초 이상 걸립니다. 자, 보십시오. 흔들리면서 제가 흔드는 이유는 움직이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5 상태. 그러면 벌써 물에 들어갑니다. 그 상태가 이런 상태가 됩니다. 여기 좀 확대해 보실까요? 이렇게 하늘하늘하죠. 마치 무슨 무역줄기 같이, 마치 무슨 뭐 이렇게 해파리 같이 흔들흔들하죠. 안 떨어지잖아요. 그게 처음서부터 밥을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떨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이 상태로 들어가면요, 고기가 아이스크림을 먹듯이 입만 벌려서 빨면 두두두둑 빨려 들어갑니다. 어떻게 고기가 안 먹겠습니까? 따라 들어오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1단계에 3번을 이렇게 합니다. 그게 유인 단계죠. 마지막에 이렇게 늘어져서 달라붙어 있어요. 이게 바로 2개를 조합하는 이유입니다. 이것과 이거는 달라붙어 있는 것은 약하지만 속성으로 만들어준다는 거, 이거는 달라붙어 있는 게 강한데 어분과 다른 기타의 제품들이 혼합이 돼 있어서 고기가 먹기 아주 맛있는 밥을 만들어주고, 거기다 우리 젤루다가 섞여 있기 때문에 맛을 가승시켜줍니다. 마치 뚝배기에 나오는 곰탕을 먹을 때 아무것도 없이 넣으면 맛이 없습니다. 소금만 넣어도 맛이 없습니다. 그 잘 우러진 곰탕을 먹는 것과 같은 물고기에게 맛있는 식사를 제공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유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입질이 보통 3번 오면 입질이 들어옵니다. 그럼 그걸 찰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구경만 하시고 그냥 쳐내세요. 자, 다음에는 이제 집어당깁니다. 상층에 있는 고기를 중간까지 끌고 들어왔으니까 중간에 있는 고기를 바닥까지 끌고 들어갑니다. 저수온기에 무슨 고기가 상층? 아닙니다. 상층이 낮에는 고기가 거기 다 있어요. 1m 이내에 다 있습니다. 따라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 입질도 커지고요. 그리고 이제 야간이 되면 고기가 조금 더 내려갈 뿐이지 바닥에 가서 붙어 있는다 그건 아니에요. 밥 먹으러 간 거예요. 그래서 밥을 유인하면 고기는 따라 들어오는 겁니다. 고기가 바닥에서 먹을 게 없을 때 바닥에서 붙어서 밥 헤매고 돌아다니는 것이지, 먹을 게 있으면요 떠 있어요. 고기도 동화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태양이 필요해요. 외부의 열에 의해서 자기가 열을 흡수해서 그 열로 소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낮에 고기들이 뜨는 거, 아유, 낮이라서 밥 먹어서 떴다고 생각하십시오.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2시간 정도 소화가 시간이 걸립니다. 고기가 떠 있는 거는 쉬려고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산소도 많죠. 해도 따뜻하죠. 그래서 이런 시기에 고기가 낮에 뜹니다. 절대 안 뜬다? 천만에요. 수온이, 절대 수온이 낮아도 상대 수온이 올라갈 때는 고기는 다시 뜨게 돼 있어요. 자, 2번째, 집어밥입니다. 밥을 한쪽, 미끼밥 쪽에 비슷한 밥을 하나 놨는데 좀 크게 답니다. 대고 살살 돌려서 만든 다음에 이렇게 똑같이, 아까보다는 좀 더 세게 누른 거죠. 근데 하나밥은 집어밥과 유인밥과 똑같이 합니다. 대추알 만하게 하나를 달고 살살 눌러서 바늘을 잡아 당겨서 걸기 때문에 안 떨어집니다.
싹 밑을 누르면서 위를 눌러줍니다. 하나는 유인밥, 하나는 집어밥입니다. 그래서 유인으로 끌고 들어가면서 집어를 하면서 밑에까지 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풀리는 영상은 비슷하지만 남아있는 것은 세게 누른 집어밥이 오래 남죠. 바닥까지 끌고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제 오래되면은 밥이 떨어지죠. 고기들이 달라붙으면 떨어져요. 두 개의 밥에 한번 분리해서 보겠습니다. 요거는 집어밥입니다. 요거는 미끼밥입니다. 둘 다 붙어 있는데 최종까지 붙어 있는 거는 집어밥입니다. 유인밥이 아니고 요거 진짜 요 하나는 유인밥입니다. 요 두 개가 다르죠, 붙어 있는 게. 요거는 이제 들어가면서 바로 풀어집니다. 요거는 더 많이 남아있고. 그러면 두 번째 집어 단계에서부터는 입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쭉 빨았다. 한 마디 쭉 올렸다. 다음에 한 마디 올라오는 것 같으면서 쫙 올라옵니다. 신나는 거죠. 자신이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미끼밥 형태입니다. 이제 입질이 들어왔어요. 이때는 헛방이 생길 수가 있어요. 밥을 우리가 크게 쓰니까. 미끼밥일 때 3단계의 미끼 단계 7번째 밥이 들어갈 때는 미끼 하나를 조금 더 세게 누르고 밥이 작아집니다. 콩알이 되죠. 바늘을 집어넣어도 되고 걸어줘도 됩니다. 이렇게 하고 동글동글하게. 그 다음에 하나의 밥은 집어밥의 형태만큼 크게, 조금 더 크게. 조금 더 크게 해서 이렇게 해서 눌러 당깁니다. 그 다음에 이건 부러지게 합니다. 이렇게. 틀리죠? 하나는 미끼밥이니까요. 이건 풀어지는 게 전혀 다르게 풀어집니다. 이제 동그란 거는 늦게 걸리고요. 바닥에서 풀어지고, 이제 집어밥 하나 다른 거는 빨리 풀어지면서 밑에까지 따라 들어가. 밥이 따라 들어옵니다. 그러면 하나는 주는 거고, 하나는 잡는 겁니다.